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설명 좀 해줘. 설이는 우연히 남편 윤재현의 휴대폰을 보게 됐습니다. 화면에는 호텔 로비 CCTV 캡처 사진이 떠 있었어요.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칠 뻔했다가 사진 속 인물들이 눈에 들어온 순간 설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사진 속엔 남편 재영과 함께 손을 맞잡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친언니 서연주였어요. 설이는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화면은 계속 그 장면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재현의 얼굴엔 미소가 번져 있었고 언니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재현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모습이었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너무 가까웠어요. 그건 그냥 우연히 마주친 사이가 아니라 익숙하게 서로를 대하는 연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설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한참을 멍하니 사진만 바라봤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언니와 남편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 게 맞겠죠. 설이는 언니를 평생 신뢰해왔어요. 어릴 때부터 언니는 동생인 설인을 챙겨주는 사람이었고 설인 역시 언니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 재현을 처음 소개받은 것도 언니를 통해서였죠. 언니가 소개팅 자리를 주선해줬고 그렇게 만난 재현과 설이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해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설이는 다시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은 모습, 그 자연스러운 자세,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까지 모든 게 낯설지 않은 사이처럼 보였어요. 설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건 그냥 오해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이미 설인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다음날 언니를 찾아갔어요. 언니는 평소처럼 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얼굴엔 아무런 변화도 없었죠. 그저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설이는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재현이랑 무슨 일 있어? 언니는 잠시 동작을 멈추더니 천천히 설인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서 설이는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당황한 기색도 아니고 그렇다고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언니의 눈엔 묘한 두려움 같은 게 어려 있었죠. 무슨 말이야, 설이나. 설이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언니는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살짝 흔들렸다. 설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니구나. 언니와 재현 사이에 뭔가 있는 게 맞구나. 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어요. 설이는 기다렸습니다. 언니가 뭐라도 설명해 주길, 이게 오해라고 말해 주길 바랐죠. 하지만 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설인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한마디였어요. 언니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설이는 언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 눈물이 진짜 죄책감에서 나온 건지 설이는 알 수 없었어요. 오히려 언니의 표정에선 두려움 같은 게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설명 좀 해줘. 언니는 고개를 저었다.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도 다시 닫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더니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설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알았어요. 언니는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는 것도.
서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언니의 집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죠. 언니의 그 울음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뭘까? 왜 언니는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못하는 걸까? 서리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남편 재현은 출장 중이라며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남편이 없는 게 외롭게 느껴졌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현의 얼굴을 마주하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서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울면서 미안하다고 말하던 언니의 모습.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리는 언니의 눈에서 죄책감보다는 두려움을 더 강하게 느꼈어요. 마치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혹은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처럼 보였죠. 도대체 뭘 두려워하는 걸까? 서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만 점점 커져갔어요. 이건 단순한 외도 사건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죠. 뭔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리는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 뭘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죠. 언니와 재현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언니는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서리는 반드시 알아낼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도 새벽부터 눈이 떠졌어요. 머릿속엔 여전히 언니와 재현의 모습이 맴돌고 있었죠. 서리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뭔가 단서를 찾아야 한다고. 그냥 추측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까요. 재현의 서재로 들어간 서리는 평소 남편이 정리해둔 서류함을 열어봤습니다. 회사 서류, 은행 통장, 각종 계약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어요. 서리는 하나씩 천천히 꺼내 살펴봤다. 처음엔 별다른 게 없어 보였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의 서류들일 뿐이었죠. 그런데 서류함 맨 아래쪽 오래된 파일 뒤편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 서리는 그 종이를 펼쳐봤습니다. 오피스텔 계약서였죠. 계약자 이름을 보는 순간 서린의 손이 멈췄다. 거기엔 서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서리는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봤다. 계약 날짜는 3년 전이었습니다. 그 시기는 서린과 재현이 결혼하기 1년 전이었어요. 서린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결혼 전부터 이미 두 사람 사이에 뭔가가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이건 최근에 시작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관계였던 거예요. 서리는 계약서를 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재현은 왜 언니 이름으로 오피스텔을 계약했을까? 그것도 결혼 전에. 아니, 어쩌면 그때부터 이미 두 사람은 만나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재현이 서린과 결혼한 이유는 뭘까? 사랑이 아니었던 걸까? 서리는 천천히 일어나 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언니에게 직접 물어봐야 했어요. 이 계약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언니는 집에 있었습니다. 서린이 계약서를 내밀자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언니, 이게 뭐야? 재현이가 왜 언니 이름으로 오피스텔을 계약한 거야? 언니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리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언니, 나랑 재현이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만나고 있었던 거야? 그럼 내 결혼은 뭐였어? 장난이었어? 언니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서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언니의 집을 나와 자신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진정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서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언니의 방을 떠올렸습니다. 어렸을 적 언니와 함께 쓰던 방. 지금은 어머니 집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 방. 혹시 거기에 뭔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리는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침 외출 중이었어요. 서리는 언니의 옛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장과 서랍장이 그대로 있었죠. 서리는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오래된 교과서, 일기장, 사진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리는 다이어리를 펼쳤다. 언니의 필적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4년 전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내려갔죠. 처음엔 평범한 일상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쯤 넘어가자 이상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이를 만났다.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계획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 서리는 그 문장을 보고 잠시 멈췄다. 계획?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걸까? 서리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재현은 결국 서린과 결혼해야 한다. 그 집안에 들어가려면 그 나는 그저 옆에서 도울 뿐이지. 서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재현이 서린과 결혼해야 한다고? 그 집안에 들어가려면? 서린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서린의 집안은 평범한 중산층이었습니다. 특별히 부유한 것도 아니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서린은 다이어리를 더 넘겨봤다. 몇 페이지 뒤에 또 다른 문장이 있었어요. 서린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지. 하지만 곧 모든 게 드러날 거야.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올 거고. 서리는 다이어리를 덮었다. 손이 떨렸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그게 무슨 뜻일까? 서리는 평생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살아왔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서린이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언니의 다이어리는 마치 서린에게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듯이 쓰여 있었습니다. 서린은 혼란스러웠어요. 대체 언니는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 그리고 재현은 왜 서린과 결혼해야 했던 걸까? 서린은 다이어리를 가방에 넣고 어머니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언니와 재현의 관계도 충격적이었지만 이 다이어리 내용은 그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 집안이라는 표현, 서린이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문장. 모든 게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서린은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다. 다이어리를 다시 펼쳐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언니의 글 속엔 분명 뭔가 큰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은 서린 자신과 관련된 것 같았죠. 서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머니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았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서린의 출생에 대해서. 하지만 서린은 바로 어머니에게 연락하지 못했다. 두려웠어요. 어쩌면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린은 눈을 감았습니다. 언니의 울음소리가 다시 떠올랐어요. 그 울음속에 담긴 두려움의 정체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는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서린에 대한 비밀을. 그리고 그 비밀 때문에 재현과 함께 서린에게 접근한 거였죠. 서린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언니도 남편도 모두 서린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며칠 후 서린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 윤태중 회장이 저녁 식사에 초대했거든요. 평소에도 회장은 설인을 자주 불렀어요. 다른 며느리들과는 달리 설인만 특별히 챙기는 느낌이었죠. 처음엔 그저 장남 며느리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시댁에 도착한 설이는 회장과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재현은 아직 회사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둘만의 시간이었어요. 회장은 평소처럼 설인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그런데 오늘따라 회장의 시선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친 후 회장은 설인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설인은 긴장하며 회장을 따라갔죠. 서재 안은 조용했어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인은 그 침묵이 불편했지만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설인 양, 친부에 대해 들은 건 없나? 설인은 그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친부? 갑자기 왜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 설인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별로 아는 게 없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인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경계하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뭔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설인은 불안감이 밀려왔죠. 그래요. 그렇군요. 회장은 그렇게 짧게 말하고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설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 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중요한 뭔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회장은 설인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설인은 시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회장의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갑자기 친부에 대해 물어본 걸까? 그리고 그 눈빛은 뭐였을까? 설인은 언니의 다이어리 내용을 떠올렸어요. 그 집안에 들어가려면이라는 문장. 혹시 회장도 뭔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늦게 재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칠 만이었어요. 설인은 재현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죠. 예전 같으면 반갑게 맞이했을 텐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재현은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설인에게 인사했어요. 미안해, 늦었어. 일이 좀 많아서. 설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현은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고 설인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재현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설인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아버님이 이상한 질문을 하시더라. 내 친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게 있냐고. 재현의 손이 잠깐 멈췄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던 동작이 미세하게 굳어졌어요. 설인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뭔가를 알고 있었죠. 아, 그래?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셨대? 재현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눈빛만은 달랐어요. 조금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설인은 답답했죠. 모두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으니까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갑자기 물어보시길래 이상했어.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에 누웠다. 더 이상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설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설인의 머릿속은 계속 복잡했죠. 재현이 잠든 후 설인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재현의 가방이 소파 위에 놓여 있었어요. 설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을 열어봤죠. 노트북, 서류,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설인은 지갑을 꺼내 천천히 열어봤어요.
그 안에서 작은 메모지 하나가 나왔다. 서리는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재현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성그룹 마이너스 서린 확인 필요. 서리는 그 문장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한성그룹? 그게 뭐지? 그리고 왜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거지? 서리는 휴대폰을 꺼내 한성그룹을 검색해 봤다. 대기업이었어요. 재벌 그룹 중 하나였죠. 서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재현이 한성그룹과 서린을 연결시켜 놓은 걸까? 서린과 한성그룹은 아무 관련도 없는데 말이에요. 서린은 메모지를 다시 지갑에 넣고 가방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언니의 다이어리, 회장의 질문, 그리고 이 메모지.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지만 정확한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현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서리는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재현아, 혹시 아버지가 남긴 돈이나 문서 같은 거 있어? 내 친아버지 말이야. 재현은 넥타이를 매던 손을 멈추고 서린을 돌아봤다. 그 눈빛이 달라졌어요. 사랑스럽게 아내를 보는 눈이 아니라 뭔가를 확인하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 아버님도 그런 질문하시고 나도 생각해보니까 내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더라. 재현은 잠시 서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모님께 직접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는 잘 모르거든. 하지만 재현의 표정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서리는 확신했습니다. 재현은 뭔가를 알고 있다고. 그것도 아주 중요한 뭔가를. 재현이 출근한 후 서리는 어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흔쾌히 응했죠. 서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될 것 같았거든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모두가 자신을 둘러싸고 숨기고 있는지. 서린이 어머니를 만나러 가기 전날 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서린은 누군지 확인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문 밖에 서 있던 사람은 낯선 중년 남성이었죠. 깔끔한 양복을 입은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린 씨 맞으시죠? 윤태중 회장님의 비서 민정우라고 합니다. 서린은 당황했다. 시아버지의 비서가 왜 이 밤에 집으로 찾아온 걸까? 재현도 없는 시간인데. 서린은 경계하면서도 민정우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민정우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린 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진실?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걸까? 서린은 소파에 앉으며 민정우를 바라봤어요. 말씀하세요. 민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서린 씨는 한성그룹 창업자 한정민 회장의 유일한 혈육입니다. 서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한성그룹? 창업자의 혈육? 무슨 소리지? 서린은 입술을 달싹이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정우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엔 오래된 문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출생증명서, DNA 검사 결과지, 그리고 유언장 초안까지. 한정민 회장님은 30년 전 서린 씨 어머니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당시 회장님은 이미 결혼하신 상태였고 재벌가의 체면 때문에 이 사실을 공개할 수 없었죠. 하지만 서린 씨가 태어나시자 회장님은 비밀리에 인지 절차를 밟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유언장에 서린 씨를 상속인으로 명시하셨습니다.
서리는 손이 떨렸다. 이게 진짜일까? 자신이 재벌가에 숨겨진 딸이라니. 평생 평범하게 살아온 자신이. 서리는 서류를 하나씩 펼쳐봤어요. 거기엔 분명 서린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네. 어머님은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과의 약속 때문에 서린 씨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서린 씨를 평범하게 키우고 싶으셨던 겁니다. 서린은 눈물이 났다. 어머니도 알고 있었다니. 평생 숨기고 살아온 거였어요. 서린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죠. 그럼 윤태중 회장님은요? 시아버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건가요? 민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윤 회장님은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한정민 회장님 돌아가신 후 유언 집행 과정에서 알게 되셨죠. 그리고 윤재현 씨도 아버님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재현도 알고 있었다고? 그렇다면 재현이 서린과 결혼한 이유는? 재현 씨는 서린 씨의 정체를 알고 접근했습니다. 한성그룹의 상속 재산을 노리고요. 민정우의 말에 서린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재현이 자신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던 거죠. 처음부터 돈 때문이었던 겁니다. 서린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제 언니는요? 서현주도 알고 있었나요? 네. 윤재현 씨가 언니분에게도 알려드렸을 겁니다. 두 분은 오래전부터 함께 계획을 세우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린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언니도 남편도 모두 처음부터 서린을 이용하려고 접근했던 거였습니다. 사랑이고 가족이고 다 거짓이었던 거죠. 민정우는 조용히 기다려줬다. 서린이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한참 후 서린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한정민 회장님께서 유언장에 조건을 달아놓으셨습니다. 서린 씨가 30세가 되는 해에 진실을 알려주라고요. 올해가 바로 그 해입니다. 그리고 최근 윤재현 씨와 서현주 씨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린 씨를 상속자에서 제외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서린은 언니의 다이어리 내용을 떠올렸다. 회장님이 서린을 상속자에서 제외하면 그 재산은 우리 거예요. 재현의 녹음 파일 속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뭔가요? 민정우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서린 씨가 상속을 포기하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서린 씨의 혈통을 부정하는 서류를 조작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몇몇 변호사들과 접촉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서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언니와 재현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아니, 어쩌면 알았어야 했는지도 몰라요. 두 사람의 눈빛에서 이미 느꼈으니까.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 있다는 걸.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정우는 서린을 똑바로 바라봤다. 싸우셔야 합니다. 서린 씨의 권리를 지키세요. 한정민 회장님께서 남기신 유산은 서린 씨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은 이미 멈췄어요. 대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결연함이 담긴 눈빛이었죠. 서린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였어요.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였습니다. 민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는 한정민 회장님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서린 씨를 도울 겁니다. 민정우가 떠난 후 서린은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다시 읽어봤어요. 한성그룹 창업자의 딸, 상속인, 재벌가에 숨겨진 혈육,
모든 게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언니가 그렇게 질투했는지, 왜 재현이 결혼했는지, 왜 시아버지가 경계했는지. 서리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엔 별이 떠 있었어요. 서리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라고. 더 이상 순진하게 당하지 않을 거라고. 언니와 재현이 빼앗으려 한 것을 지켜낼 거라고. 민정우가 떠난 다음 날 서리는 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예전처럼 혼란스럽거나 슬픈 마음이 아니었죠. 서리는 진실을 알고 있었고 이제 언니에게서 직접 확인을 받고 싶었습니다. 언니가 정말 그렇게까지 할 사람인지. 언니는 집에 있었다. 서린이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열어줬어요. 언니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서린을 보는 눈빛엔 두려움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죠. 들어와. 서린은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들어갔다. 언니와 마주 앉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죠. 알게 됐구나. 내가 누군지.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는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니, 왜 그랬어? 서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무거웠습니다. 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너는 가진 것도 모르고 살아온 게 난 너무 억울했어.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눈물 뒤에 숨은 감정이 분명히 보였어요. 질투였습니다. 깊고 오래된 질투. 엄마는 내가 태어난 후부터 달라졌어. 너한테만 신경 쓰고 나는 뒷전이었지. 나도 엄마 딸인데 말이야. 그러다가 알게 됐어. 내가 재벌가의 딸이라는 걸. 상속받을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서리는 언니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재현이가 널 선택한 이유도 결국 그 피 때문이야. 처음엔 나를 만났거든. 우리 둘이 먼저 만났어. 하지만 재현이는 상속받을 사람은 너라는 걸 알고 있었지. 그래서 나한테 계획을 제안했어. 재현이가 너랑 결혼하고 상속받은 후에 우리가 나누자고. 서린의 가슴이 아팠다. 언니의 입에서 직접 듣는 진실은 더 잔인했어요. 처음엔 그냥 돈 때문이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재현이를 진짜로 좋아하게 됐어. 그게 더 괴로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동생 남편이니까. 서리는 웃음이 나왔다. 비웃음에 가까운 웃음이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 거야? 죄책감 때문에? 언니는 고개를 들어 서린을 바라봤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상속은 내가 아니라 원래 내 몫이었어야 했어. 우리 둘 다 같은 엄마 딸인데 왜 너만 특별한 거야? 서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언니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였죠. 언니, 나는 그 돈을 원한 적이 없어. 한 번도.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언니는 언니와 재현은 나한테서 그마저 빼앗았어.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언니, 이제 끝이야. 나는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서리는 언니의 집을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서리는 멈추지 않았죠. 이제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서리는 민정우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민정우는 바로 카페로 나왔죠. 서리는 민정우와 마주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현과 언니의 모든 증거를 모아주세요. 두 사람이 저를 속이고 계획한 것들, 그리고 상속을 가로채려는 시도까지 전부요. 민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윤재현 씨와 서현주 씨의 계좌 거래 내역, 오피스텔 출입 기록, 호텔 CCTV 영상, 변호사 접촉 기록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민정우가 태블릿을 꺼내 서린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재현과 언니가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 카페에서 미래하는 장면, 계좌 이체 내역이 시간순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재현이 언니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까지 있었죠. 현주 누나, 거의 다 됐어요. 회장님이 서린을 상속자에서 제외하면 그 재산은 우리 거예요. 서린은 그 메시지를 보며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차분해졌어요. 이제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거였습니다. 냉정하게, 정확하게 대응할 거였죠.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민정우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재현과 언니가 나누는 대화였어요. 서린이가 알게 되면 어떡해? 걱정 마. 어차피 증거 없어. 우리가 부정하면 그만이야. 그래도 현주 누나, 이렇게까지 왔는데 포기할 순 없잖아요. 그 돈만 손에 넣으면 우리 평생 걱정 없어. 서린은 녹음을 다 듣고 나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자료들로 충분한가요? 충분합니다. 이사회에서 제시하면 윤재현 씨는 더 이상 윤그룹에 발붙일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서현주 씨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서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상속받고 조용히 살 수도 있었죠. 하지만 서린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사회가 언제죠?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그날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시아버님과 재현 앞에서 모든 걸 공개할 거예요. 민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힘드실 텐데요. 서린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건 제가 직접 해야 할 일이에요. 그들이 저한테 한 것처럼 저도 그들 앞에서 진실을 밝힐 거예요. 민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린의 손을 잡아줬다.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서린 씨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린은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진심으로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린은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했죠. 그날 밤 서린은 잠들기 전에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순진하고 여린 얼굴이 아니었어요. 단단하고 결연한 표정이었죠. 서린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모든 것을 끝낼 거라고. 이사회 전날 밤 서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재현과 언니의 거짓말, 배신, 음모가 모두 드러날 거였죠. 서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떨리는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재현이 출근 준비를 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어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고 서린에게 가벼운 인사를 건넸죠.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이사회가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현은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할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서린은 재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한때는 자신의 전부였다고, 사랑하는 남편이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이제 재현은 서린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재현이 집을 나간 후 서린도 준비를 시작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화장을 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흔들리지 말자고.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자고. 오후 2시 서린은 윤그룹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정우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서린을 보자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죠. 준비되셨습니까? 네. 가죠.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이사회실 앞에 도착했을 때 서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정우가 문을 열었죠. 회의실 안에는 윤태중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현도 있었어요. 서린이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서린에게 쏠렸죠. 재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서린, 여기 왜? 윤태중 회장이 손을 들어 재현을 제지했다. 앉게. 회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서린은 준비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정우가 옆에 섰죠. 회장이 서린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린 양,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를 말해주시겠소? 서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실을 둘러보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윤재현 씨와 제 언니 서연주가 저를 상대로 저질러온 일들에 대해서요. 재현이 벌떡 일어났다. 서린,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앉아, 재현. 회장의 목소리에 재현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서린은 민정우에게 고개를 끄덕였죠. 민정우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재현과 언니가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CCTV 영상이 나타났어요. 날짜는 3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서린과 재현이 결혼하기 전이었죠. 그 다음은 오피스텔 계약서가 떴어요. 서연주 명의로 된 계약서. 윤재현 씨는 저와 결혼하기 1년 전부터 이미 제 언니 서연주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피스텔을 언니 명의로 계약해서 미래 장소로 사용했죠. 임원들 사이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다. 서린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어요. 화면이 바뀌며 계좌 이체 내역이 나타났다. 재현이 언니에게 보낸 거액의 송금 기록들이었어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현주 누나, 거의 다 됐어요. 회장님이 서린을 상속자에서 제외하면 그 재산은 우리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서린은 재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재현 씨는 제가 한성그룹 창업자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저에게 접근했습니다.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상속받을 재산을 노리고요. 그리고 언니와 함께 저를 상속자에서 제외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죠. 재현이 일어서려 했지만 회장의 눈빛에 다시 주저앉았다. 서린은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서린이가 알게 되면 어떡해? 걱정 마. 어차피 증거 없어. 우리가 부정하면 그만이야. 그래도 현주 누나, 이렇게까지 왔는데 포기할 순 없잖아요. 그 돈만 손에 넣으면 우리 평생 걱정 없어.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재현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태중 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죠. 윤재현. 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님, 넌 이 집안에서 나가라.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재현은 아버지를 바라봤지만 회장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재현이 서린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원망과 후회가 섞여 있었죠. 서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서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재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회의실을 나갔어요.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였습니다. 회장이 서린을 바라봤다. 미안하오, 서린 양. 내 아들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게 부끄럽소. 서린은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은 잘못이 없으세요. 책임은 재현 씨가 져야 할 거예요.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임원들을 향해 말했어요. 윤재현은 오늘부로 모든 직위에서 해임한다. 그리고 회사 내 비리 조사에 착수하도록. 임원들이 고개를 숙였다. 서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할 일은 끝났습니다. 이제 언니를 만나러 가야 했죠. 서린이 회의실을 나서려 할 때 회장이 불렀다. 서린 양,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요? 서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제 길을 찾아갈 겁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갈 거예요. 회장은 서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존중과 안도가 담겨 있었어요. 잘하실 거요. 서린 양은 강한 사람이니까. 서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린은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죠. 오랫동안 짓눌렸던 무게가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언니와의 마지막 대면이었어요. 이사회를 마치고 나온 서린은 곧바로 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언니는 한참 후에야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알겠다고. 두 사람은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린과 언니가 어렸을 적 자주 놀러 가던 곳이었어요. 서린이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을 때 언니가 나타났다. 언니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어요. 눈가는 붓고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아마 많이 울었나 봅니다. 언니는 서린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서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재현이 이사회에서 해임됐어. 언니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서린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니도 곧 조사받게 될 거야. 재현이랑 함께 계획한 일들, 금전거래 내역, 상속 재산을 가로채려던 시도들, 모두 증거가 있어. 언니의 어깨가 떨렸다.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서린은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는 그 말만 반복했다. 서린은 차갑게 웃었어요. 언니가 처음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을 때 난 언니가 정말 미안해하는 줄 알았어. 하지만 언니는 들킬까봐 두려웠던 거였지. 진짜 미안함은 아니었어. 언니는 얼굴을 가렸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린은 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언니는 언제부터 나를 미워했어? 언니가 얼굴을 들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서린을 바라봤어요. 미워한 게 아니야, 난 그냥 질투했어. 내가 태어난 후부터 엄마는 변했거든.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았어. 그게 너무 싫었어. 그래서 내 남편을 빼앗고 내 재산을 노린 거야? 언니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니, 난 그 돈을 원한 적이 없어.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언니는 내게서 그마저 빼앗았어. 믿었던 가족을, 사랑하는 남편을, 평범한 일상을 모두 빼앗아갔지. 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서린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예전 같으면 언니를 위로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죠.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 언니도 책임을 져야 할 거야. 금전 횡령, 문서 조작, 사기 공모 증거가 충분해.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린아, 제발 나 좀 살려줘. 난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 언니가 서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린은 손을 뺐다. 언니, 이미 늦었어. 언니가 뿌린 씨앗이야.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지.
서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서리는 마지막으로 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언니, 한 가지만 물어볼게. 언니는 정말 한 번도 나를 동생으로 생각한 적 없어? 언니는 얼굴을 들어 서린을 바라봤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있었어, 어렸을 땐. 하지만 내가 특별하다는 걸 알게 된 후부터는 질투가 더 컸어. 미안해.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서리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언니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서리는 뒤돌아보지 않았죠. 며칠 후 서리는 검찰청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재현과 언니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했어요. 횡령 혐의, 사기 공모 혐의가 인정돼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서리는 담담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현은 회사에서 완전히 퇴출됐고 다른 기업에서도 채용을 거부당했어요. 소문이 퍼진 거였죠. 재벌가 며느리를 속이고 상속 재산을 노렸던 남자라는 소문이. 재현의 사회적 입지는 무너졌습니다. 언니는 조사받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무너졌다고 들었어요. 어머니가 서린에게 연락해서 언니를 좀 도와달라고 했지만 서린은 거절했습니다. 어머니는 서린을 원망했죠. 하지만 서린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엄마, 저도 피해자예요. 언니가 저한테 한 일을 알면서도 언니 편을 드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전화를 끊은 후 서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가족이 무너지는 걸 보는 건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서리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자신이 선택한 길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민정우가 서린을 찾아왔다. 그는 서류 봉투를 하나 건넸어요. 한성그룹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서린 씨를 정식 상속인으로 인정하고 이사회 멤버로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서린은 서류를 펼쳐봤다. 거기엔 서린의 이름이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한성그룹 이사, 상속 재산 수령인, 모든 게 공식화된 거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린 씨. 민정우가 미소 지었다.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승리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돈과 지위를 얻었지만 가족을 잃었으니까요. 민 비서님, 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민정우는 서린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대답했다. 서린 씨는 자신의 권리를 지킨 겁니다. 잘못된 건 서린 씨를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자책하지 마세요.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거웠어요. 며칠 후 재현과 언니의 재판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서로를 원망했다고 해요. 재현은 언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했고 언니는 재현이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했죠. 사랑이고 뭐고 다 사라지고 남은 건 서로에 대한 원망뿐이었습니다. 서리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더 이상 두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결과만 전해 들었어요. 재현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언니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됐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 서리는 혼자 남았어요. 가족도 남편도 없는 채로. 하지만 서리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는 살. 그게 서린이 선택한 길이었죠. 어느 날 밤 서린은 언니가 남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언니가 조사받기 전에 서린의 집 우편함에 넣어둔 거였어요. 서린은 쪽지를 펼쳤죠. 미안해하지만 넌 늘 나보다 앞에 있었어.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고 사랑받았고 모든 걸 가질 운명이었지. 난 그게 너무 억울했어. 용서해 줄 순 없겠지.
그래도 한때는 정말 동생으로 사랑했어. 서리는 편지를 조용히 접었다.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저 허무했습니다. 서리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내 편은 아니었구나. 서리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리고 편지를 찢어버렸어요. 이제 과거는 끝이었습니다. 서린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린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성그룹의 공식 상속인으로 발표된 후 서린은 이사회에 정식으로 합류했죠. 처음엔 낯설고 부담스러웠습니다. 평생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재벌가의 일원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서린은 빠르게 적응해 갔다. 민정우의 도움을 받아 경영을 배우고 이사회 멤버들과 관계를 쌓아갔어요. 처음엔 서린을 의심의 눈으로 보던 사람들도 점차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린이 한정민 회장의 딸답게 똑똑하고 단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재현은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 사기 및 횡령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가끔 재현의 소식이 들려왔지만 서린은 무덤덤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으니까요. 재현은 서린에게 편지를 보내왔지만 서린은 한 번도 읽지 않고 모두 폐기했죠. 언니는 집행유예를 받은 후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사람들은 언니를 손가락질했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언니는 결국 시골로 내려갔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함께 내려가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죠. 어머니는 한동안 서린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아마 서린을 원망했을 거예요. 언니를 그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하지만 서린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으니까요. 어느 날 서린은 한성그룹 본사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서린은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내려다봤죠.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정우가 옆에 다가왔다. 여기 계셨군요. 네. 좀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민정우는 서린 옆에 섰다. 한참 동안 둘은 아무 말 없이 야경을 바라봤어요. 민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되는 건 없으신가요? 서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후회는 없어요. 하지만 슬프긴 해요. 가족을 잃었으니까. 언니와 어머니,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까지. 민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서린 씨는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서린은 미소 지었다. 민정우의 말이 맞았어요. 서린은 자신을 지켰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고 배신당하지 않는 삶. 그게 서린이 선택한 길이었죠.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민정우의 질문에 서린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잘 활용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재단을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민정우는 환하게 웃었다. 좋은 생각입니다. 한정민 회장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버지. 하지만 서린은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언장에 서린을 남겼고 서린이 진실을 알 수 있게 준비해뒀으니까요. 며칠 후 서린은 한성복지재단 설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 교육 장학금,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재단이었어요. 서린은 재단 이사장을 맡았죠. 기자회견장에서 서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많은 것을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도 잃었죠. 이제 제가 가진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은 서린을 박수로 환영했다. 서린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서린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순진하고 여린 사람이 아니었죠. 강하고 단단한 사람이 됐어요. 그날 밤 서린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서린은 커피를 마시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죠. 언니와 재현의 배신,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복수의 과정까지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였어요. 서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린아, 나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서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재단 만들었다는 기사 봤어. 잘했다. 내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서린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인정해주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엄마. 서린아,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너무 못했지. 현주만 생각하고 너는 소홀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서린은 눈물이 났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엄마,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은 아직 힘들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엄마는 기다릴게. 전화를 끊은 후 서린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어쩌면 언젠가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서린에게는 아직 치유의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1년 후 한성복지재단은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고 수많은 가정이 의료비 지원을 받았어요. 서린은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났죠.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서린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서린은 재단 행사에서 한 싱글맘을 만났다. 그녀는 서린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이사장님 덕분에 제 아이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서린은 그녀의 손을 잡아줬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아이가 잘 자라길 바랄게요. 그날 밤 서린은 다시 한성그룹 빌딩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어요. 서린은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봤죠. 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배신과 고통, 복수와 승리.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지금의 서린이 됐어요. 예전에 순진했던 서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하고 현명한 서린이 있었죠. 서린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가족이라고 해서 내 편은 아니었지만 이제 난 혼자서도 괜찮아. 내 길을 찾았으니까. 새벽빛이 점점 밝아졌다. 서린은 그 빛을 받으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죠. 서린은 옥상을 내려와 사무실로 향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재단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고 이사회 회의를 준비하고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했죠. 바쁘지만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서린은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서린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특별하지만 동시에 평범한 사람,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 서린은 컴퓨터를 켜고 일을 시작했다. 손끝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서린의 얼굴엔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얼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그렇게 서린의 새로운 삶이 계속됐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아물었고 복수의 불꽃은 꺼졌어요.
대신 희망과 의미가 서린의 삶을 채워갔죠. 서린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서린은 그 승리를 거머쥐었어요.